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대회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10시에 올림픽 공원에 있는 올림픽홀에 가서 6.25 정전 63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국무총리도 오셨고 주한 미군 사령관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물론 국방부 장관도 오셨고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우리 장경순 지도자님 소개를 깜빡 잊어먹었는데 괜찮죠? 한번 일어나십시오. 우리 보수 세력의 상징이십니다. 너무 어려우셔서 제가 잊어먹었어요. 제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 지부 이정희 지부장님 어디 계세요? 우리 전국의 17개 시도 지부장 중에서 유일한 여성 지부장이십니다. 어디 계시면 여러분 박수 한번 쫙 쳐주십시오. 그리고 본부의 정광영 부총리 앞에 계셨는데 등하불명이라 제가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다채로운 프로가 있었는데 당시에 6.25에 참전했던 많은 용사들이 오셔서 태국 무공 훈장도 받고 보훈 훈장도 받고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 중에 호주 출신의 공군 중위 조종사도 오셨습니다. 나이가 한 80이 훨씬 넘은 그런 분이신데 여러 사람들이 6.25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감사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우리는 여러분 덕분에 자랑스러운 전사가 되었다. 우리 평생을 6.25 참전이라는 감격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코리아가 없었으면 이런 경험을 못 가졌을 거 아니냐. 이런 긍지를 여러분에게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감사하고 저도 여러분에게 감사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같이 갑시다. Let's go together. 자, 우리 같이 갑시다. 한번 외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갑시다. 6.25 당시에 미국만 예를 들면 연 178만 9천 명이 참전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국군이 월남에 가서 참전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전사가 33,686명 젊은이들이 희생했습니다. 구상이 92,134명입니다. 실종이 3,737명, 포로가 4,439명. 이렇게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로시켜주신 미국과 유엔군 동지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게 조금 적지 않았습니까? 오늘 정전 63주년을 기해서 이 세 종로가 떠들어 나가게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번 외쳐주시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들 덕분에 우리나라는 오늘 이만한 경제적 번영과 민주주의를 향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미국뿐만이 아니라 에티오피아, 벨기에, 프랑스, 남아프리카, 룩셈부르크 이 16개의 나라가 우리나라에 군대를 파견해서 희생했습니다. 의료를 제공한 사람들, 의약품 제공한 사람들이 인도, 노르웨이, 덴마크, 스위스, 이탈리아 이런 사람들이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희생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사드 문제의 핵심은 몇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중국이 무분기해서 우리에게 보복할 수 있다. 두 번째, 사드로 북한 핵을 완전히 막을 수 없다. 세 번째, 왜 사전에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느냐. 네 번째, 사드 전자파가 성주에 아주 나쁘다 그런다. 다섯 번째, 설사 이것이 필요하더라도 뇌 뒷뜰에는 하는 건 좀 곤란하다. 이렇게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드의 전자파가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미 다 얘기가 됐죠?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왜 사전에 알지 않았느냐는 아까 이상훈
장군이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국방의 기밀을 국민한테 토론해갖고 정합니까? 그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럼 우리 적들이 다 알아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방이라는 것은 정하고 난 다음에 국민에게 설명을 해드려야 하는데 설명하는 게 조금 약했다는 점은 있습니다. 이 점은 앞으로 우리 정부가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드로 북한행을 막을 수 없다. 왜 막을 수 없습니까? 서울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대한민국을 막습니다. 서울 지역은 우리가 다른 패트리엇 이런 걸 가지고 보충해서 막는다는 것이 우리의 전략 개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 화를 내고 보복하면 어떻겠느냐.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중국의 눈치를 보고 삽니까? 6년 전에 지금 국민의당의 무슨 핵심 요직이라는 박아무개라는 사람이 한국에 돌아와서 자기가 김대중 대통령을 수행해서 중국에를 갔더니 시진핑 주석이 뭐라고 한국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당시에 이명박 정부의 대북한 정치가 비판하더라.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왜 니는 한반도의 평화의 문제를 시진핑의 수준을 가지고 따지느냐? 왜 시진핑이라는 자쪽 유책이라 그러죠. 착을 가지고 하는 걸 내냐? 시진핑은 시진핑대로 한반도에 대한 자기네의 안보 개념이 있을 것이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입장이 있는 것이요. 그럼 왜 중국에 가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중국 얘기를 들으냐? 그리고 중국을 무서워하는 소위 친중파, 이건 가만히 보면 제가 내놓고 말씀드립니다. 친북파와 다를 바 없습니다. 북한을 내놓고 옹호하기가 어려우니까, 두둔하기 어려우니까 중국을 핑계대고 북한을 옹호하는 거예요. 제 말이 맞습니까? 물론 그 중에 친중파 중에 사리 깊은 사람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는 그렇지 않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 우리 연맹 동지와 함께 소리 높여 외치고 싶은 것은 중국의 보복이 두려워하여 대한민국의 안보에 불가결한 사드 배치를 방대하는 것은 반민족적이고 반국가적이라는 행위를 분명히 그들에게 경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풀이는 5가지로 요약됩니다. 중국 핑계를 대는 친중파의 얘기를 듣지 말아야 합니다. 친중파의 본심은 친북파라고, 이것은 나와서 종북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우리 황장수 동지가 얘기했지만은 사드는 나토에서도 전부 지금 배치하고 있습니다. 로마니아 이런 데서 다 폴란드에서 전부 사드 배치했습니다. 러시아가 난리 법사라고 반대했습니다. 반대를 하면서 그때도 보복을 우려하는 그런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그 사드에 대해서 공격을 해? 어림없어요.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 사드 배치를 가지고 만약에 100만 무대 하나라도, 억만문의 1에 하나라도 중국의 그 사드 기지를 때린다면 이건 뭡니까? 중국의 미국의 선전포고를 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미중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어리석은 짓거리를 시진핑 주석은 못해요. 어림없어요. 가슴에 떨려서. 따라서 우리의 이해관계와 우리의 국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통적인 기반인 한미 동맹을 주축으로 해서 사드를 과감하게 배치해주고, 이 문제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이 말을 많이 벌리고 난리 법석을 하면 외교적인 문제로 이걸 해결하고, 왕이와 같이 건방지고 잘못된 중국 외교부 장관, 외무부장은 당연히 교체하라고 우리가 요구하는 게 국민적 존엄을 생기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왜 북한의 핵 위협에 굴복을 해야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중국의 압력으로 한미 동맹을 폐기해야 합니까? 아니죠. 사드를 하려고 하다가 그만두면 한미 동맹은 폐기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옛날 얘기지만은 오해가 없게 듣기를 원하는데, 한때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박정희 대통령 반대 운동을 하고 있었을 때 박 대통령이 핵무기 독자 개발을 한다는 정보와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한국인 유명한 핵물리학자 이희소 박사를 한국에 사모니 모셔가지고 와서 핵무기 독자 개발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얘기해서 저는 약간 가슴이 뛰었어요. 야, 이 박정희 분 대단한 분이구나. 만약에 그때 그것이 잘 성공해가지고 우리가 북한을 뺨칠 만한 핵무기를 만약에 오늘 이승만이 가지고 있더라면 우리가 북한에게 이렇게 절제를 맺겠습니까? 제가 꼭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국가이익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생각해보면 지도자 박정희의 앞을 내다보는 성견지명이 오늘을 보지 않았는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성주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문제입니다. 성주 주민들은 보아하니까 겨울 끝자락에 3월에 서둘러서 그 참외 씨앗을 소금물에 씻어둔다 그럽니다. 그래서 4월 초에 파종을 해가지고 땡볕달에서 키워서 7월 중순쯤 수확을 하는데 수입이 연 4,02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주군 예산 3,997억보다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먹거리와 생존이 다 거기에 걸려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주의 참외가 전쟁파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확신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자유총연맹 350만 명원들이 1인당 10개씩만 성주 참외를 사면 3,500만 개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주 사람들이 전혀 걱정하지 않고 그들의 삶을 지키고 그들의 애국심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성주 참외 많이 사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설마 북한이 우리의 핵을 쪼개서? 북한은 전면전 능력이 없어요. 북한은 다시는 남침을 못한다. 이런 낙관론이 있습니다.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저 정신낙관인 김정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 사람은 물건을 가리지 않고 정신적으로 국가와 민족을 역사를 생각한 겨를이 없는 사람. 제가 칭찬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지 할아버지 김일성은 물론 저와 여러분은 반대하지만은 그래도 일세를 풍미하는 군사 지도자였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당시에는 군사 문제를 가지고 민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전 세계적 경향이었어요. 근데 그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를 보자면 막판에 김일성이가 남한과 화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하고 평화회담을 추진했다는 여러 가지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김일성가 저지른 죄악을 용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그것을 함으로써 민족과 역사에 참여하고 싶어 했던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고 생각해 주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의 손자라는 사람을 핵무기를 만들었고 동족을 협박을 하면서 자기 참모 4사람이나 3사람을 박약포로 쏴 죽이면서 자기 처이모 처삼촌을 그냥 재판 없이 없애버리면서 이런 전 세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독재를 한 사람을 상대로 해서 아, 그마가 우리 공격을 안 할 거야 하고 생각하면서 공격을 하기를 바라는 그런 신북주의자의 농가자라는 것을 여러분은 생각하시고 이 사드 도입을 계기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우리 자유총연맹이 지킨다. 아무리 니들이 장난을 치고 난리 법석을 쳐들어도 첫 번째 여론조사에 정확하게 50%가 사드 배치를 지지했어요. 우리는 그 50%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만드는 겁니다. 어르긴 하지만은 내년 대통령 선거에 가면 사드냐 북핵이냐 하는 거 알고 문제가 벌어질 겁니다. 아마 저쪽에 지금 저 더민주당의 문화무개라는 사람도 가만히 보니까 지난번 대선에서 NLL 잘못 건드라고 실패했다 하고 생각을 했으면지 사드 문제에 대해서 될 수 있는 말을 안 하려고 조심을 해요. 눈치는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쪽에 있는 뭐 국민의 무슨 당에 있는 안모라는 사람은 갑자기 사드란게 하고 외쳤어. 아니 그 사람은 경제는 진보고 안보는 보수라는 사람이야. 뭐 보수가 사드를 반대합니까? 이 사람 개념이 안 맞는 사람이야. 가만히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아주 노회한 좌판이 쫙 깔려 있어. 사드를 받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주장하는 박지원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강정마을 앞에서 대응하는 정동영 같은 사람이 있고, 아니면 FTA가 이 민족을 망한다고 해서 미국까지 쫓아가서 미국 국회의원 만들면서 FTA 반대해 주시라고 주장하는 천정배 같은 사람이 주변에 쌓아가 있는 한 그 사람 대통령 되기 좀 쉽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따라서 내년 대통령 선거의 장패는 사드냐, 사드를 지지하느냐, 사드를 반대하느냐는 결정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것이 미끼를 잘못 본 거예요.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사드를 반대하는 사람은 결단코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정부 수반이 되지 못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너무 길게 얘기했죠? 야, 줄이겠습니다. 잘하십니다. 중국에 다시 한번 경고하고자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나라에는 치열한 외교 전쟁이 벌어집니다. 사드를 우리가 깐다고 해서 전쟁이 와글와글 벌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간단하지 않고, 대한민국 이거 어떤 나라입니까?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있었지만은 중국의 동서남북에 동이, 서육, 남만, 북쪽 네 사람은 오랑캐 돼 있었어요. 그렇지만 중국이 난리 법석을 쳐도 대한민국을 먹지 못했어요. 오히려 자기들은 북쪽이라고 북쪽 미개인이라고 생각하는 원나라한테 중국을 먹히기도 했고, 동이는 만주나 우리 한국을 얘기해요. 동이 쪽 청나라 누르와차에서 먹힌 나라예요. 별거 아닌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역사 공정으로 우리 고구려도 지가 먹어버리려고, 발해도 먹으려고 하고, 이거 웃기고 만막이에요. 이런 중국에 대해서 사드 문제를 가지고 중국이 반대하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슬그머니 물러나면 아, 저것들은 원래 우리 소국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의 자존을 위해서는 시진핑과 왕위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기 위해서도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환민이 단합해서 한 소리로 목소리를 내야 함으로써 우리 국가의 존엄과 채통을 지킬 수 있는데 여러분이 다 앞장서시겠습니까? 앞으로 사드 문제는 제1막, 제2막, 제3막 많이 나올 겁니다. 많이 나올 때 그때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그 애매한 남북 대화, 애매한 평화 공세에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고 진정하게 전쟁을 준비함으로써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좀 이상합니다만 레온 트로츠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유명한 소련의 공산주의.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반대파에 대해서 싸움 준비를 안 하려면 니는 당한다. 진정하게 이기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니는 전쟁에 관심을 가지지 않지만 전쟁은 꾸준히 니에게 관심을 가진다. 이런 아픈 소리를 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